안녕하세요. 데일리 드로잉의 임시입니다. 지금 이제 저번에 양림동 갔던 그 풍경 어떻게 그리는지 그거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물은 저 그때 가져갔던 펜은 총 이렇게 3개인데 이거 2개는 굵기가 같고 이거는 조금 더 얇게 사용할 수 있는 프레피 만년필이었어요. 근데 막상 가서는 이거 라미만 사용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무튼 주로 썼던 만년필은 라미였습니다. 닙 두께는 EF 닙이고 잉크는 지금 거의 다 떨어졌는데 오로라 잉크 사용했어요. 블랙으로. 펜은 뭐 여러 개 준비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펜 하나, 2개 이렇게만 사용하는 거라서. 그리고 물감 쓰시는 분들은 이제 물감 또 챙겨 가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에도 나왔을 건데 요거는 그 이마트나 롯데마트 막 이런 데서 파는 그냥 방석이에요. 1,000원? 1,000원 정도 하는데 스펀지로 된 방석이라서 휴대하기는 좀 편리해요. 요런 거라서 펼치면 방석이 됩니다. 야외에서 그림 그릴 때 바닥에 그냥 앉거나 이러면 그병 걸리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뭐였지? 유행성 출혈열? 뭐 이런 거. 그래서 방석이나 이런 거는 옷도 보호하긴 하지만 자신의 그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도 되고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야외 스케치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종이에다 그려야 되니까 제 거 그냥 노트. 요거는 종종 이거 물어보시는데 몰스킨 하드커버 라지 사이즈 플레인. 그러니까 요 수첩 브랜드가 몰스킨이고 커버가 그 종이로 좀 두꺼운 종이로 된 거는 소프트 커버고 이렇게 두꺼운 거는 하드 커버예요. 딱딱하게.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받치고 그리기는 좀 이게 더 편리하거든요. 크기는 만년필 크기랑 크기보다 좀 더 큰? 그래서 거의 이렇게 한 세트로 들고 다녀요. 이건 색깔이 안 이쁘니까 요렇게. 그리고 안에 플레이는 무지 뭐 줄 있는 거 있고 바둑판 모양 있는 거 있고 있는데 스케치 할 때는 이런 거 그냥 무지로 된 애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렸던 게 요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요. 준비물은 뭐 이걸로 끝. 아 그리고 이 클립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그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데에서 메탈 클립 아니면 바인더 클립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저는 그때 여러 개 사서 이렇게 각 노트마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이쪽에서 고정하는 건데 그렇게 뭐 편리하진 않아요. 그냥 이뻐서 산 거였지. 아무튼 준비물은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석까지. 그리고 이건 필요 없는데 저 영상 촬영할 때는 이거 써요. 고릴라 포드 3K? 근데 이제 포레드는 또 다른 거 사서 그냥 장착해서 쓴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폰 고정시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세트로 넣어서 다녀요. 노트, 펜, 고릴라 포드, 방석. 야외 스케치 갈 때는 딱 요것만 챙겨요. 이제 여기에 그 생수나 뭐 이런 거 음료 같은 거 하나 챙기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야외 스케치는 준비물은 끝이 납니다. 저번에 그렸던 그 주택인데 이점 투시 뭐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제 이
여기 이제 수직 라인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은 위로 올라가는 소실점 하나가 더 있어서 이제 3점 투시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냥 이런 건 좀 뒤로 하고 편하게 그냥 이 점으로 대충 그렸어요. 3점까지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는. 그리고 영상에서는 요 앞부분 그린 다음에 이쪽 뒤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리면서. 근데 그리는 거는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리는 거라서 뭐 뒤에서 시작해서 앞쪽으로 넘어가도 되고, 앞에서 시작해서 뒤로 가도 되고, 아니면 중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더 퍼져 가도 되고, 그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리고 그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려고 할 때 자리 잡아서 앉게 되잖아요. 이제 앉거나 서서 이제 야외에서 스케치하는데, 그때 이제 먼저 해야 될 거는 눈높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눈높이를 찾아야지 그림의 형태가 좀 덜 일그러지거든요. 망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좀 제멋대로인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먼저 이제 눈높이 찾아야 되는 건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섰을 경우 한 이 정도 높이까지 와요. 이 정도. 이 지면에서부터 한 이 정도? 근데 만약에 앉았을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눈높이 정도 되겠죠. 앉으면은. 뭐 이건 건물마다 다 다르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 벽돌의 라인들 보이세요? 이 벽돌이 이렇게 줄지어져 있는 이 선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수평으로 오는 때가 눈높이에요. 그 부분이. 이게 이쪽에 있는 벽돌들은 각도가 완전 틀어지는 거죠. 보면은 거의 한 이 정도 수준의 각도인데, 밑에 있는 애들은 또 그런 각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눈높이를 에서 이 각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 정도쯤에서 이제 수평,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결국에는 이 각도가 이쪽으로 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이 눈높이 있는 어느 점 하나에. 이게 아마 소실점 뭐 이렇게 설명될 건데, 뭐냐면 제가 바라보는 곳에서 이게 눈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아져요. 눈앞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크게 보이는 거고, 기둥의 이 높이랑 뒤에 있는 이 높이는 원래 실질적으로 보면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 앞에 봤을 때는 이 정도 길이고, 이걸 그대로 갖다 대게 되면은 공간이 밑에가 더 남아버리죠. 더 짧게 보이잖아요. 이건 제 눈앞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로 보이는 거고, 이쪽은 제 눈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더 짧아 보여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짧아지겠죠. 그게 이 소실점처럼 이 각도대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점으로 모이는 거고 작아지는 거고, 그 크기대로. 여기 반대편도 똑같아요. 여기 기둥에 이거랑 이쪽에 있는 안 보이지만 지금 가려져 있는 이 부분이랑은 또 같은 그 길이인데 여긴 더 짧잖아요. 보면은 여기서 봐서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끝에 이 점으로 모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 차이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 각도들을 뭐 이 소실점 이렇게 찾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 각도를 보고 그려요. 여긴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각도가 줄어들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반대쪽은 좀 더 격하게 줄어들어요. 보면 과격하게. 여기는 좀 더 소실점이 가까이 있는 거고, 이쪽은 좀 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좀 스무스하다고 해야 되나? 부드럽게 이렇게 꺾이는데,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좀 더 격하게 차이가 나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눈높이가 생기는 거고, 이제 각도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줘도 되는데, 근데 야외에서 뭐 이렇게 그릴 때는 솔직히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눈높이 잡는 게 아니라, 아 대충 이 지점이면 내 눈높이겠구나, 여기가 수평이겠구나, 그냥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덥고 춥고 이러는데 이런 거 찾고 있다가 힘 빠지니까 적당히 잡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화면 내에서 좀 더 가까이 소실점이 있어요. 얘네는. 그리고
이 지붕에 있는 라인들이나 이 벽돌 라인들이 다 이쪽 점으로 해서 모이게 돼요. 이 점은 눈높이 있는 위치에 있는 거고, 이제 반대쪽도 이쪽은 좀 더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들이 좀 더 스무스하게 샤르르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이게 이쪽 화면 밖에 있다 보니까는 이거를 야외에서 그릴 때 저 화면 밖에 있는 소실점까지 체크를 해서 그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아까 말했듯이 이 각도가 좀 더 부드럽게 내려오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려요. 여기는 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팍팍팍팍 이렇게 쳐주는 거고, 이쪽은 좀 더 멀리 있는 거라서 스무스하게 연하게 이렇게 살살 각도를 내려줘요. 이게 제 그냥 그리는 방식이라서, 이게 근데 되게 야매스러운 그림이라서 이거를 누구한테 뭐 설명해주고 알려주기도 뭐한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그리는 스타일이고, 저는 그냥 이렇게 그려도 그냥 적당히 즐겁게 그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만족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 그냥 건물의 실제 위치나 아니면은 적당히 수평인 부분을 찾아서 눈높이를 잡아주고 각도들을 한번 봐보세요. 건물에 이런 각도들이 그 벽돌 라인이라든지 지붕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의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소실점이나 이런 각도들을 보여주는 힌트거든요. 그래서 관찰할 때 이런 거 관찰해 주시면은 좀 더 이렇게 뭐 창문이 막 뒤틀려 있다거나 문이 막 좀 이상하게 꺾여 있다거나 이런 그림은 안 그리실 거예요. 이런 것만 관찰만 해주셔도. 그러면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그릴게요. 그냥 이게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려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지붕부터 그렸거든요. 지붕도 이것도 각도 보고 그리시면 돼요. 각도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기 갖고 있는 펜을 가지고 그림에 지금은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딱 그 대상에다가 그 보고 있는 대상에다가 이렇게 팔을 뻗쳐서 그 화가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런 걸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놓고 한 이 정도 각도로 꺾여져 있는 지붕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평도 이런 식으로 잡는 거고.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그 허세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야외 스케치하게 될 경우에 가서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놔두고 여기는 한 이 정도 꺾여 있구나. 수직으로 이렇게 놔두고 한 이 정도 꺾여 있구나. 그러면 이 정도 꺾인 각도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측정할 때도 길이 측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대서 한 이 정도 길이까지 오는 거면은 이 정도 길이를 종이에다 옮기고 그 다음 길이는 이 볼펜이랑 이 그림에 맞춰서 비교해서 이렇게 옮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숙달 되면은 그냥 눈대중 숙달이 아니라 저는 이제 진짜로 대충 그리니까 눈대중으로 이거 이 정도 길이구나. 그래서 이건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를 원래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제대로 좀 그릴 거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뼘 정도 되구나 해서 종이에다 그냥 옮기고 그 밑에 있는 이 기둥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 그러면 정확히 되면은 이 정도고 여기는 또 이 정도고 이걸 맞춰서 그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 대충 그리고 여기보다 좀 더 길게 그리면 되겠지. 그냥 길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앞에 있는 기둥은 이거보다 좀 더 기니까 좀 더 길게 그려주고 그냥 뭐 그 첫 번째 그렸던 애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그릴 애들은 그 첫 번째 길이보다 뭐 길다, 짧다, 굵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이 비교한 걸 점점 늘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했던 게 결국에는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요. 그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쪽에 있는 이 기둥 라인 있잖아요. 이 기둥 라인은 여기보다 길다. 그럼 여기를 길게 그리고 뒤에 있는 걸 좀 짧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리다 보면은 그림이 완성이 되거든요. 한번 그려볼게요. 지붕 라인도
이렇게 그렸고, 이 반대편에 있는 지붕은 여기 뒤에 있는 지붕, 이 지금 방금 그렸던 것보다 짧아요. 보면은.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 지붕 위에 있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은 직선이 아니라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꺾여 내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실점으로 이렇게 계속 뒤로 밀리면서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좀 줄어드는 식으로 그려져요. 이쪽 부분도 거의 비슷한 각도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도,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이쪽에 있는 왼편에 있는 소실점으로 모일 거예요. 이쪽으로 줄어드는 거라서. 그러면 이쪽 각도를 좀 더 격하게 이렇게 주고, 보시면은 이 끝에 있는 부분이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쪽 라인을 넘진 않아요. 보면 대신에 이거보다는 위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둘러보고, 이거는 여기까지 위치가 마지노선이 한 이 정도 선이겠네, 아니면 이쪽 위로 넘어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진 보면서 그리는 거라서 이게 좀 더 편하긴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이거를 계속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걸 종이에다 옮기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지붕도 두께가 있으니까 두께도 표현해 주고, 또 이 지붕에 보면은 이 각도로 그 받침대 같은 거 하나씩 있거든요. 이 받침대도 결국엔 또 이쪽 지붕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모이는 이 지붕 안으로도 오고, 그리고 나서 기둥, 이 길이보다 이쪽 길이가 한 2배?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얼추 맞아 떨어지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이에다 옮기는 거고. 그럼 중간쯤에 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직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 말했던 이 각도 있죠. 이 각도에 맞춰서 다 들어가요. 어느 부위든 간에. 그리고 이쪽은 이 각도인데, 또 이쪽에 있는 면은 좀 더 완만하게 들어가는 이 각도에 맞춰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측정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말하면서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게 되게 무진장 길어지고, 차라리 그냥 옆에서 그냥 보면서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이렇게 말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그 기둥이 있으니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라서 이 기둥에 있는 툭 튀어나온 부분도, 그리고 이쪽 면으로 내려가는 건 또 이쪽 얘네들 각도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 좀 더 길게 이쪽과 이쪽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어주고, 이 각도에 맞춰서 여기에 창문 들어가고, 나무들 여기도 창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이쪽이랑 이쪽이랑 각도가 아예 달라요. 뭐냐면 여기는 이런 각도로 움직였었는데 이 바닥 있는 부분 쪽은 이런 각도예요. 왜냐면 이제 눈높이가 있잖아요. 이 눈높이의 이 각도는 내려오면서 수평이 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또 내려가는 각도들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는 여기 있는데 이런 각도로 그려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림이 좀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눈높이를 먼저 찾고 이 눈높이 위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아래에 있는 애들은 이런 각도로 움직인다. 이거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으면은 관찰할 때 아, 여기가 눈높이고 이쪽 위쪽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각도들로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릴 때 훨씬 편하죠. 계단인데 이렇게 해서 앞 부분 그려졌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 직선으로 내려주는데 보시면은 이것도 수평 잡아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이지? 이 각도 있잖아요. 이 각도로 이렇게 모이는 거라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제가 이 기둥에서 이게 수평이라고 하면 이 각도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선을 미리 그려 놓으면은 이렇게 맞춰서 그리면 되고, 가이드선 없이 그리는 거라서 하나하나 다 측정하면서 그려요. 이거를 여기도 했으니까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가겠죠. 창문도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창문 대충 그려주고 여기 칸막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라인, 그리고 벽돌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비슷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각도로 이제 이걸 이렇게 내리면 그 바닥 부분이 만나거든요. 이게 눈높이는 이 정도 선이에요. 이 정도. 이게 칼로 빡 자르면은 여기는 딱 수평이 되는 그 공간이거든요. 이 지금 이 라인들이. 그래서 수평 아래로 내려가니까 선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각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커지고 뒤로 갈수록 줄어들고. 그럼 이 선도 점점 저기 끝에 있는 소실점을 향해 가겠죠. 점점 작아지면서. 그리고 이쪽에 있는 녀석도 지붕도
끝에 있는 소실점을 향해서 점점 달려가면서 줄어들고, 그러면 지붕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줘요. 그러면 이쪽 이 라인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 이런 각도,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이쪽 각도, 이런 걸 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또 이런, 이렇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런 각도로, 이렇게 각도로 딱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다 보면 종종 이런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쪽에 창문도 이 라인 선상 위에 있으니까 비슷한 게, 둥글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눈높이가 여기니까 밑에 쪽이 보이겠죠. 뭐 디테일한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물바지, 뭐 물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거 어떻게 그림 설명하면서 그리니까 지저분하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되고, 또 밑에 쪽에도 얘네도 이렇게 가면서 모이겠죠. 보시면 이 라인이랑 이 라인이랑 얼추 비슷하잖아요. 여긴 좀 더 밑에 쪽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창문 들어오는 거고, 이쪽 면은 이쪽 라인 따라가는 거고 이쪽 면은 이쪽 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소실점에서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가 이렇게 나가듯이.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나가겠다 해서 그냥 대충 맞춰서 그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하 반지하 쪽에 창문 하나 있고, 이쪽에도 창문이랑 문 하나 있고, 근데 이쪽 끝에 있는 부분은 이 기둥에 가려서 지금 안 보이는 거고, 이렇게 문 앞에 이 전면 부분 다 그려졌어요.
이런 흔적들을 찾으면 돼요. 이런 각도들 어떻게 튀어나오고, 이게 눈높이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은 어떤 각도로 움직이고 있고, 눈높이 위에 있는 애들은 점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것만 딱 파악하시면은 그냥 좀 반복적으로 여러 번만 그려보면 다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중앙 부분, 이 라인,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여기 길이보다 여기 길이는 짧아야 하고, 짧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점점 줄어드니까, 여기도 점점 줄어드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만년필의 이 정도 부분까지 오는 길인데 다른 쪽에 있는 앞에 있는 녀석은 이 정도 길이에요. 여기가 더 길죠. 원래대로 하면 건물로 보면은 똑같은 길인데, 이런 거, 이런 차이들,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앞에 있으면 커 보이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각도 차가 생기는 거고, 눈높이에 있으면 수평이고, 수평인 애들 밑에 있으면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육면체가 있으면은 이렇게 머리통이 보이는 거고, 위에 있으니까 눈높이 위에 쪽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바닥면이 보이는 거고, 근데 또 보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갖고 왼쪽 오른쪽에 있으면은 또 다르겠죠. 이제 이쪽 옆면 보이고, 뭐 다른 쪽 옆면 보이고, 이거를 이제 그림 그리기 전에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그려주고 이건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신 다음에 그리는 게 좋죠. 뭐 바로 그래도 괜찮긴 해요. 뭐 즉흥적인 그런 맛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창문 그려주는데, 창문도 보시면은 어차피 다 같은 라인 선상에 있어요. 얘네들이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 귀찮으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막 칸 나누는 거 방식이 있거든요. 뭐 2등분, 3등분, 4등분 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이거 귀찮으니까 이게 원래 뒤에 있는 유리창이 더 크면은, 훨씬 더 크면은 모르겠는데 점점 줄어들겠죠. 유리창이 이렇게 그랬는데 막 마지막에 유리창이 이렇게 막 갑자기 확 커지거나 이러면은 이건 좀 답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춰서 그린다는 게, 앞에 이걸 그렸으면 이거보다 좀 더 작게, 아니면 뒤부터 그렸으면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뭐 이런 식으로. 벽돌 라인들 뭐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도 이제 이런 각도는 아니지만 거의 수평에 가깝게 바닥이, 유리 그 창문의 바닥이 시작되겠죠. 길이도 뭐 좀 크게 그려도 상관은 없고, 여기서 그렸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 라인 선상에 유리창들이 이렇게 오겠죠.
아까 말했듯이 밑에 부분 아치형의 이런 밑에 부분이 보이고 보는 시선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쪽 틈이 보여요. 이쪽 공간이. 여기도 반지하 같은 거 뭐 하나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눈높이 애매하긴 하네. 아무튼 뭐 이렇게 됐다고 하고 그리고 지붕 이거는 여기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주는 게 편해요. 차라리 여기도 어차피 똑같은 각도 여기서 멈춰서 이쪽으로 이어주고 n에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지붕 여기 이렇게 하면 그림 땡 그거예요. 여기 이제 뭐 나무 이렇게 그리거나 나무 그리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이 각도들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이런 각도인데 여기를 이렇게 내려서 그려버리면 이제 그림 전체가 다 와장창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주의할 부분은 눈높이 아까 말했지만 그 밑에 있는 선들이 있거든요. 지면에 닿는 선은 꼭 잘 신경을 써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어긋나 버리면은 이게 바닥에 놓여 있는 건지 공중에 떠 있는 건지 어떻게 일그러져 있는 건지 약간 좀 애매한 그림이 되거든요. 위에 쪽은 그냥 좀 망가져도 상관이 없는데 바닥에 있는 이 라인들은 좀 잘 잡아주는 게 좋아요. 수평선이 이쪽이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이 각도들을 잘 잡아주는 게 좋다고요. 이게 아니고 만약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이래 버리면 뭐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집도 아니고 되게 이상한 그림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 양림동 선교사 사택은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근데 앞으로 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리죠 뭐. 그래서 우선 테스트로 만들어 본 영상이긴 한데 양림동 선교사 사택 같은 이렇게 제가 놀러 가서 야외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한 영상 하나랑 그리고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는 영상 하나를 1부, 2부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업로드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앞에서 그냥 그림 그리는 영상은 되게 쉽고 편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은 제가 좀 그 부담스럽긴 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우선은 뭐 점점 발전하겠죠 하고 하면서 조금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놀러 가서 그리는 그림 후딱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